안녕하십니까. 월요일의 남자 최택규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게 없죠. 그냥 거의 보합권으로 끝났고, 코스닥 같은 경우 살짝 조금 더 하락했지만, 코스닥은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은 크게 추세 흐름에 있어서 상승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시장 절대로 나쁜 시장은 아니고요. 결국 내가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느냐, 이게 시장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아니면 현대차, 기아차,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막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. 주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거기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, 아마 이들 종목군들은 제가 보는 시장으로 봤을 땐 6월 달부터 그들의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. 4월, 5월은 지금과 같은 시장의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지금 시장 분명히 좀 상승하는 건 같지만 그래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. 자, 왜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? 그 박스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최근에 빅스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무슨 스텝을 밟으라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빅스텝이래요. 연준이 이제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장이 0.5% 이상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면 결국 5월 달은 일단 0.5% 최소한 그 정도 상승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거보다 낮춘다라는 거 뭐야 좀 문제가 있나? 그 정도도 못 올려?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0.5%의 금리 인상 이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는데, 지금 시장이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0.5%를 5월달, 6월달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회의, FOMC 회의에서 3번도 4번도 가능하지 않느냐,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미리 시장에 대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은 꼭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. 시장의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0.5%? 아니 0.7%도 가능하고 0.5%면 3번, 4번 연달아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니네들 대비해 라고 이제 시장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던져지면서 시장이 못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백신을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연준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연준발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야 돼요. 향후 시장은 다른 악재에 의해서 하락했을 때 크게 하락하는 거지, 지금 연준에 의한 시장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최근 저점이 한 2,590인데 기껏해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이러한 빅스텝, 이게 지금 미 10년물 국채를 2.5%까지 올렸습니다.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죠. 2.5103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만큼 지금의 이 10년물 국채의 가파른 상승세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25년치를 놓고 봤을 때 요 상단의 추세대를 딱딱딱 그어 놓으면 거의 어찌 보면 이 저항 라인에 왔어요. 저항 라인에. 그러면 이 10년물 국채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2.5%, 일각에서 2.7, 2.8도 이야기하는데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10년물 국채는 당분간 여기서 머뭇대거나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. 언제까지? 5월달 시장 FOMC가 0.5% 금리 인상할 거야. 그리고 향후 좀 더 우리 지켜보자.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 2.5%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또 하방을 만들어 놓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.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는 연준에서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0.5% 금리를 인상했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 지금 상승해서 한 달 정도 조정 주고 다시
추가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2.7, 2.8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시장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도 금융주들의 시장 흐름이 괜찮았어요. 특히 손해보험 쪽에서는 제가 항상 현대해상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현대해상 차트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계속 잘 갈 거냐 그랬을 때 일정 부분 이제 또 되돌림 나옵니다. 만약에 이제 10년물 국채가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어느 정도 고점 만들면서 졸졸 내려가면은 또 금리 인상 이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조정 나와줘야 돼요. 그냥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.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의 흐름, 요거는 앞으로 좀 어찌 보면 한 달 정도는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10년물 국채에 의한 포트를 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. 참, 우크라이나로 인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진짜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있는 것 같아요. 그들의 삶의 터전, 농작물, 뭐 공장, 뭐 다 폐허가 됐습니다.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그죠? 유럽 걔네들 입장에서는 난민 받아주면서 안 됐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해 본 건 없어요. 러시아도 지들 싸매가지고 전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 러시아까지 넘어간 게 없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핍박받고 이러한 것들은 있지만 진짜 오롯이 아픔을 겪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이 원자재에 의한 수급난 이거는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뭐 WTI 기준으로 110달러는 살짝 하회는 했지만 10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좀 더 진행되면 제가 보고 있는 유가 최신 고가가 146달러인데 그거 치고 한 번은 의미 있게 한번 고점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. 만약에 그렇게 딱 치고 가면 그때부터는 인버스 분할 매수 들어가야죠. 유가 쪽에서. 그러나 지금은 막 변동성을 주는 구간이니까 그냥 쳐다만 보면 될 것 같고요. 유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안 내려갑니다. 왜? 지금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서 희희낙낙거리는 세력과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. 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가는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지금 극대화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려고 합니다. 향후 보시면은 결국 자동차 거의 모든 게 이제 배터리로 바뀌죠. 뭐 배라든가 비행기도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이 항공유, 선박유가 아닌 배터리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석유 시장은 쪼그라들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시장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뭐 20년, 30년 후에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. 그러면 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 마지막 발악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. 결국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게 얘가 한 6% 돼요. 그러면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5월, 6월, 7월 됐을 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은 아주 빅스텝으로 강하게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. 특히 우리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인데 미리 3월, 4월 파종을 안 하게 되면은 올 한 해 농사 끝이에요. 그러면 우리도 지금 빵을 많이 먹지만 유럽은 주식이 빵이잖아요.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 밀 의존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근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뉴스의 대부분 이야기인데 이 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던 CPI에서 유가가 6%인데 얘는 거의 14%를 차지해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밀 가격의 급등은 아마 우리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하이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현준이 어떤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계속 올릴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의한 금리 인상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게 뭐냐? 결국 경기 둔화입니다.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둔화. 그러면서 이후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
거기다 이제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올려놔야 돼요.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도 좀 흡수해놔야지 나중에 다시 양적 완화든 금리 인하든 써서 시장에 당근을 줘서 다시 살려놓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로어에 의해서 지금 가파른 금리 인상, 그다음에 QT 이러한 것들을 연준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강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미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유가 이러한 부분이 결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에 제한적인 요인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, 특히 우리와 같이 그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딱 있죠. 북한. 요새 ICBM 쏩니다.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막 뭐 사드 배치하고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니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한번 쏜 것 같은데,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봤듯이 전쟁은 이겨봐야 손해예요. 지금은 이겨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전쟁 안 나는 게 진짜 지혜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. 조금 힘 있다고 한 방 치고 뭐 그래봐야 누구한테 이익 될까? 거기 타격 주면 우린 타격 안 받을까?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서로 평화롭게 가는 게 가장 큰 지혜다라는 거는 저도 한번 우리 정부 고위층에 좀 내 의견으로서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.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해봐야, 우크라이나 그 사진들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거든요. 우리라고 안 당할까요? 더 크게 당하죠. 뭐 바로 앞에서 그냥 팡팡팡팡 쏴야 되는데 거기는 땅덩어리라도 넘죠.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한번 폭격하게 되면 끝이에요. 진짜 이 6.25 전쟁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안 된다. 강조하고 싶고요. 자, 결국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시장이 제한적인데 제가 박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흐름을 한번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상단은 2790이에요. 그리고 중간값이 2690, 그리고 그 저점이 2920이래요. 그래서 2590 아주 100 단위로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, 얘가 2790을 꽝 치고 가기 위해서는 몇 개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일단 시장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삼성전자, 현대차, 이런 애들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돼요. 결국 거래 대금이 늘면서 이런 애들을 빵빵 같이 사줘야 돼. 아예 어떨 땐 포스코 가고, 어떨 땐 현대차 가고, 어떨 때 삼성전자 가고, 어떨 때 LG에너지, 이렇게 각계전투식으로 간다는 건 상단 막아놓고 돌아가면서 그냥 올린다라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땐 지수가 안 가요. 결국 그러한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완벽하게 종목 순환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. 얘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약하다.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땡큐입니다. 호재 없어요. 악재만 많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것은, 결국 지금 빅스텝 한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가는 건 이미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 빅스텝? 이번까지는 우리가 받아주자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가 주고 있는 거예요. 결국 그 빅스텝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연준이 더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, 결국 연준에 의한 하락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.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러한 상승장에서 우리 2월달 이 장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이 빵빵빵빵 올라갔나요? 진짜 기도 안 찰 정도로 종목들 개별주가 빵빵빵빵 올라갔어요. 그 중심에는 결국 뭐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관련된 뭐 건설, 시멘트, 아니면은 또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알루미늄도 가고 가구 관련된 종목도 가고 아주 뭐 요란합니다.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,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이 좀 여유롭게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은 안 가요. 그리고 조금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방방방방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은 장, 누구한테는 아유 정말 신경질 나네, 이런 장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, 이러한 장은 제가 봤을 때 4월, 5월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.
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 이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거래대금이 늘대든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팡 치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에 뭔가 던져줘야 돼요. 뭐 아주 멋진 M&A를 던져준다든가 뭐 차기 정부가 이재용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뭐 사면을 좀 해준다든가 그거에 발맞춰서 이재용이 시장에 대해서 뻥뻥뻥 뭔가 던져줬을 때는 분명히 시장이 한 단계 삼성전자 힘으로만으로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는 있어요. 그 대신 우리가 잘 보면 삼성전자가 시장 혼자서 그냥 주도해버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요? 또 맛이 가버려요. 그게 이제 착시인데 시장 올려놓고 다른 종목들 죽이는 장세. 그건 오히려 또 이 개별주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독이죠. 어머, 시장은 뭐 1%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. 그건 왜 그래? 삼성전자가 시장 확 끌어올려 버렸기 때문에. 뭐 그러한 장이 될 가능성은 결국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.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얘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또 시장이 전혀 다른 모양새로 변한다는 거. 주식은 생물이에요.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쪽으로만 간다? 아니죠. 어떨 땐 북풍 불고 어떨 땐 남풍 불고 어떨 땐 서풍 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흐름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가 변화해야 됩니다. 유동적인 이 사고방식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지금 같은 시장에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야, 난 무조건 현대차야, 이렇게 되면 두 달 동안 계속 손가락 빠는 거죠. 손가락만 빠는 거. 왜? 안 움직이니까. 오히려 딜질질질질질 되잖아요. 그랬을 때는 내가 시장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지?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한 게 주식이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결국 이 삼성에 의한 거는 결국 이런 M&A라든가 이재용 사면에 의한 뭔가 새로운 투자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땐 시장이 한 번은 또 움직일 수 있고요.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 그랬어요. 연준에 의한 어떤 악재는. 그러나 이 박스 2590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야 돼요. 어떤 악재냐면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뭐 에너지 대란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. 거기다가 메르켈 총리가 없어지면서 유럽이 어찌 보면 좀 모래알 같은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. 모래알 같은. 그래서 유럽에 의한 뭐 시장의 충격 가능성이 있고요.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봉쇄한다는 얘기 있죠. 그래도 오늘 중국 증시가 나름 괜찮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크게 또 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, 이러한 것들이 뚱뚱 터지면은 오히려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저런 데서 나오는 거지. 연준 문제, 우크라이나 문제, 그런 건 아니다. 결국 연준이나 우크라이나는 그냥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돌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가지고 나는 저 밑에 2,400 오면은 매수할 거야. 그럼 주식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. 그래, 삼성전자, 현대차 얘네들 안 움직이는 건 아는데 갖고 있으면 어떡할까요? 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건 일단 그네들은 갖고 있어야죠. 근데 포트가 걔네들 비중이 막 50%, 70%, 80%야. 그럴 때는 좀 요원해요. 내 입장에서는 6월 이후에 좀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또 늦어져서 연말쯤 가서 걔네들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몇 개월을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. 종목이 나쁜 거, 좋은 건 알겠는데 아주 나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죠. 아휴, 오늘도 시장 괜찮은데 내 종목만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그냥 한숨 쉬다가 몇 개월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종목이 좋은 건 알지만 그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. 내가 또 유용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포트를 짤 수 있는 여유 자금, 그러한 것들은 만들 필요가 있어요. 재수 없으면 안 갈 수도 있거든, 한동안.
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트 보면은 그닥 예쁜 차트는 아니에요.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? 삼성전자 한번 차트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 삼성전기도 안 가죠. 자, 우리 삼성전자 차트 보면 지금 여기 박스가 이때 박스예요. 연결해 보면 그 라인이거든요. 결국 얘가 한 달 이상을 박스 해가지고 딱 분위기 조성되면서 한 단계 레벨 업 시켜줬어요. 이때 한 8만 1,000원, 200원까지인가 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. 그래놓고 다시 좀 죽여놨는데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역배열이고 지금 21 이평선만 맞고 떨어지고 합니다.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여기서 아마 또 1주, 2주, 최소한 3주는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. 여기서 놓은 다음에 결국 한 단계 업 시킬 거냐? 아니면 여기서 다운될 거냐? 여기 다운된다는 건 뭔가 분명히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다운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박스야. 박스.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 뭔가 시장에 큰 M&A 아니면 이재용의 사면에 의한 이재용의 뭐 투자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모양새가 또 한번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방향은 아무도 모르죠. 아무도 몰라요. 근데 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사면 가능성은 일정 부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.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에서 어떤 좀 발표를 할지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튼 지금 차트 흐름만 봤을 땐 횡보장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4월, 5월은 우리가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된다. 그 포인트는 3개예요. 지금 미국 같은 경우 BBB 법안 아주 징그럽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마 4월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. 4월에 BBB 법안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신재생 관련된 종목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섰을 때 그쪽에서 포인트 잡고 있는 게 원전. 그다음에 많은 뭐 건설이라든가 뭐 공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. 거기에 포인트 역시 경기지사 서울, 그 다음에 부산. 이들 3개에서 어떤 식으로 또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또 이제 표를 받아갈 것인가. 결국 핵심은 인프라고 이들은 4월, 5월까지는 이루어진다. 제가 항상 얘기하죠. 6월 이후에는 제가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. 왜? 시장이 바뀌어버릴 테니까. 뭐든지 영원한 건 없거든요. 계속 갈 것 같죠? 안 그래요. 작년에도 금리 10년물 국채 올라가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 한 5월, 6월까지 주도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? 한 죽여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 없다. 우리 2차 전지 봐도 알잖아요. 다 그런 거예요.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. 그게 사는 거죠.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? 정없게. 좀 내려와야지 또 사고자 하고 싶은 사람 또 사는 거지.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있는 사람들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식시장에선 나타나지 않아요. 지금 그 현대사료 5번 점상이죠. 오늘 이제 거래 일단 정지됐는데 뭐 풀리면은 또 한번 변동 주면서 이제 거래가 나올 거예요. 거래가 나올 텐데 결국 그런 애들도 끝에는 또 크게 이제 하락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그런 종목 잡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오늘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뭐 가구 관련 한국 가구 뭐 NX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. 한번 한국 가구 뭐 NX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요. 결국 쫓아가면 당해요. 쫓아가면. 갭 떠놓고 물리잖아요. 우리가 이제 갭 떴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갭 뜨잖아요. 얘가 갭 뜨게 되면 우리가 하나 매매 팁을 드릴게요. 얘가 오늘 20%갭 떴어요. 그런데 올라간 게 21.77까지 갔죠. 즉 2% 이상. 일단 갭 떠버리면 한 3, 4% 올라가면서 살짝 내려왔다 종가 안 깨야지 걔가 더 가는 거예요. 그런데 갭 떠놓고 2%도 안 가. 그러니까 두세 호가 올리는 척하다 시초가 깨면 거의 무조건 매도예요. 그건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. 갭 떠놓고 최소 2% 이상 올려놔야 돼. 2% 못 가? 그러면서 내려가? 그럼 그냥 무조건 익절. 그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.
예, 갭 떴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결국 오늘 뭐 이런 애들 뭐 한국 가구 뭐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 어찌 보면 이제 건축 자재 쪽 크게 보면 철강주도 엄청나게 올라갔죠. 똑같아요. 오늘 뭐 가구주도 올라가고 또 오늘은 예, 우리 남선 알루미늄 얘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. 그럼 상한가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죠. 깨 뜬 다음에 아까처럼 2% 이상 못 올라가고 바로 내려와. 그럼 시초가 매도하면 돼요.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. 특히 이 종가까지 깨버리면은 그냥 볼 필요 없다. 차트는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. 이런 차트는 어찌 보면은 뭐 이럴 때는 한 달 동안 갖고 있는데 뭐 그냥 번전되는 순간도 오기는 와요. 근데 결국 이런 차트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정배열 만든 다음에 푹 치고 상한가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작업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에서는 우리 이제 현대해상 차트 보면은 아주 예쁘죠. 결국 32,300원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끝물이에요. 오히려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자,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시장은 우리 숲을 보지 말자. 나무를 보자. 그 안에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숨어져 있는지 그걸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제가 또 우리 방송 끝나면 항상 하는 거 있죠.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 아직 더 간다. 왜 갈까? 이따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